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또 다음 달 2일에는 영남권 순회 경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울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님 모시고 앞으로의 당 운영 구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영남권 순회 경선이 8월 2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울산을 찾아주셨거든요. 사실 지난주 후반에는 송영길 후보 오셨고 어제는 정청래 후보도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울산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이제 아무래도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 참에 우리 김상욱 시장님도 좀 뵙고, 네.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비가 거의 끝나셨을 것 같아서 말씀도 듣고 어떻게 앞으로 당하고 협력을 해나갈 건지 그것도 상의할 겸 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김상욱 시장님 만나고 오신 건가요?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요. 아, 김상욱 시장님 사실은 민주당에 이제 합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제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오셨다가 합류를 하는 과정을 같이 상의를 했거든요. 제가 당시 당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 겸 선대위원장 겸 이른바 보수 인사들 네.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으로 결합하는 것을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우리 김상욱 시장님하고 당시에 대화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 결정적인 제가 계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김상욱 시장님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있기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고 내란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국민의힘을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초반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쭉 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김상욱 의원님하고 대화를 깊게 하시는 젊은 의원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김상욱 당시 의원이죠. 의원님이 아주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관심이 가서 대화를 한두 번 했는데 네. 저는 그냥 특별한 어떤 뭐 사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차피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혼자 벌판에 있는 것보다는 집권 가능성도 높고 또 의회에서도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하긴 했습니다. 네, 권하신 만큼 지금 시장이 또 되셨고 그러니까요. 당대표 후보가 되셨으니까 시장 되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인터뷰 끝난 이후에 만남을 가지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혹시 어떤 정책 공조 방안이 있을지 미리 생각하고 오신 점이 있으실까요? 김상욱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마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시듯이 굉장히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지금 시작하고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화제가 되기도 하고 김상욱 시장이 이런저런 업무 보고를 듣는 것을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흥미있고 재밌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혁신을 해나가시려는 것에 대한 응원이 있고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산업과 경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 울산이라는 전통적인 산업 인프라가 있는 도시에서 이걸 어떻게 AI 시대에 맞게 전환하느냐 하는 이른바 AX에 네. 대한 관심이 제일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지원 문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사실은 울산이 지금 뭐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 지원할까? 저는 정부에 있을 때는 제가 총리로서 당선 직후의 단체장들을 취임하시기 전에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각 울산을 포함한 지방정부 수장들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을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도 또 정부에 있을 때 이건 적극 좀 뭐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때요. 네.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 울산에서 했었을 때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달라질까요?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다가 변하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종의 레드팀적 사고를 하시죠. 거기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제기하시는 편이고 본인도 어떤 일을 할 때 반대 입장에서의 의견을 굉장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고 유도하고 청취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찬반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직접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울산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해낼 수 있다면은 저는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저희 울산 청취자들, 시민들은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상욱 시장님께서 그것이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어떤 정부 책임자로서 지방 정부 책임자로서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결론을 내신다면 저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마 그것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시정을 맡으신 데 대한 어떤 또 저희로서도 공조의 자세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울산 현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주요 전국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네. 오늘도 그렇고요. 하루 종일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각종 플랫폼이나 SNS에서 계속해서 그 갈등이나 분열되는 양상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8월 17일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갈등과 분열은 좀 통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계실까요? 그건 뭐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정치는 이렇게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이고 또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어떤 논쟁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무슨 사익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한 논쟁인 것이죠. 그래서 다수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방향과 노선이 결정되면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결국 뭉치게 되고 분열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이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혹시 마련이 될까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사전에 어떤 정보를 더 공유의 폭을 넓히는 거, 협력을 더 많이 하는 거, 또 지금 최근에 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더 하시오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그런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 또 경찰 그 자체의 수사력을 높이는 문제, 또 경찰 수사 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보안 수사권 논쟁이라는 건 경찰이 믿을만하게 수사를 잘하냐? 검찰은 믿을만하게 또 그거를 제대로 보고 기소를 제대로 하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양쪽 다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경찰이 잘못해서 그랬냐? 검찰이 잘못해서 그랬냐? 둘 다 잘못해서 그랬냐? 딱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도 더 수사를 잘 하게 하고 검찰도 오버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상호 협력을 넓히고 더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것을 하느냐? 네. 폐지하면서 보안을 하느냐?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게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병식 신이라고 해서 안보가 제일 중요하냐, 산업이 제일 중요하냐, 신뢰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는데 나라에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져서 검찰은
현재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고 질문 주신 보완책을 국회가 잘 장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이후에 나중에 차차 모자란 나중에 점을 자차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법의 그 내용들을 다 넣어야죠. 이번에 한꺼번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울산 관련 질문도 이제 좀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총리 재임 시절에 누구보다도 국가 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효율성도 깐깐하게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가 되신 이후에 호남 지역에 300%, 400%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울산도 사실은 당면한 과제 가운데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국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전국 모든 도시에 이런 예산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라 국가 예산이라는 게 모든 도시에 그만큼 줄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지역 예산 약속들이 좀 충돌하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두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호남의 예산을 300% 400%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호남, 충청, 영남에 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어떤 것은 AI 센터, 어떤 것은 반도체 생산, 어떤 것은 네. 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돈이 많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길게 많이 드는 것이고 어떤 거는 그보다 조금 적게 드는데 따지고 보면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드는 것이고 그래서 막 어디만 많이 주고 어디만 적게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1차 발표분이어서 2차, 3차가 계속 가는 것이죠. 큰 구조에 대한 이해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평균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재정의 건전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고 게다가 이 AI 또는 반도체 이런 초수익이 생기면서 최소한 향후 몇 년간 거의 100억대가 넘는 그런 초과 세수가 생기는 그런 이 대전환기에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고민이지 지금은 어떻게 빚이 안 나게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어떻게 잘 쓸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미래지향적으로 쓰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잘 써야 할 세수의 문제를 각 지역에 균등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울산에서도 그냥 100% 200%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재정 사용의 전략과 방향은 뭘까 하는 것을 울산 자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울산이랑 여기 영남권에는 어떤 지원 정책이 있을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생각하고 계신 우선 큰 틀에서는 옛날식으로 중앙에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자기 전략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결합되면서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은 주로 반도체의 생산, 또 충청은 예를 들어 그 패키징, 그리고 영남은 관련한 어떤 다른 어떤 부분, 데이터 센터라든가 등등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는 그런 큰 틀에서 제시된 것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의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통합을 한 데를 조금 더 지원한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충남이 그렇게 했거나 부울경이 그렇게 했거나 대구 경북이 그렇게 했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봤을 텐데 다른 데는 다 그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한 것이 된 거죠. 그 메가시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일전에 선거 전 김경수 위원장께서 네네. 인터뷰를 하시면서 메가시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안다. 네.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부울경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워낙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 광역 통합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충남이 먼저 말을 꺼냈다가
그 참 저는 나중에 조금 후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말은 꺼냈다가 실제 결론은 나중에 생각을 시작한 광주 전남이 더 속도를 내버렸잖아요. 대전 충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경이나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구 경북은 막판에는 오히려 막 하려고 했는데 이 내부 반대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쉽지 않고. 그러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약속한 예산만큼은 분명히 지원하겠다 이런 그건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 이미 이번 지방선거는 지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지역들도 다른 지방들도 통합의 문제를 고민하려면 큰 틀에서는 4년 네. 그 다음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AX 시대의 전환을 위한 그런 예산 지원, 공공의료원도 명분이 확실하게 갖춰진다면 그럼 할 수. 저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김상욱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네. 중앙정부도 화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AX 전환은 AX는 이제 그 방향이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 울산은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AX 전화, AX를 해야 되는데 그에 어떠한 뭐 방향과 예산과 전략이 필요하셔야죠. AX 전환 관련해서 네. 그 노사 간의 갈등도 아직은 울산에 그죠. 있습니다. 뭐 다 걸리는 문제죠. 예, 현재 기업이 또 이거를 주요 안건 중에 하나로 파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건 사실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울산만의 문제가 혹시 아니고.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뾰족한 대안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그 어떤 수익이 나면서 상여금을 놓고서 정말 1인이 몇 억씩 받아버리는 우리가 모두가 깜짝 놀란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거 갖고 얼마나 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논의를 해서 모두가 만족하지 않지만 하나의 해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울산에서 AX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김상욱 시장께서 시의회도 다수의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초반에 저렇게 열린 행정하고 시민들의 어떤 힘을 이렇게 자기 원군화하는 저러한 소통 행정을 왜 하실까? 한편으로는 민주행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기된 주제 있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시민과의 소통 외에는 네. 울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이 지난주에 선출이 네, 네. 되셨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되셨는데 제가 잘 알아요. 어, 좋아하는 의원님이고. 당선되시자마자 예. 중도의 바다에 뛰어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울산을 비롯한 이 영남권은 민주당의 험지라고도 네, 일컬어지잖아요. 국민의힘이 중도로 뛰어들겠다. 민주당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으로 나아가고 실용적인 그럼요. 보수를 지향하겠다. 국민의힘은 서범수 의원님 말씀대로 중도의 바다에 뛰어들면 좋은데 못 뛰어들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내란 문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못했고 예를 들어 5.18 뭐 전문을 헌법에 넣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취지일 텐데 말은 하는데 실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가시면서 하면 좋겠다. 물론 민주당이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중도의 바다에. 바로 그런 문제를 노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듯이 당도 개혁의 어떤 바탕 위에서 중도와 조금 전에 무슨 중도 보수로 가겠다가 아니라 개혁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개혁 정당이잖아요. 개혁의 바탕 위에서 중도와 보수까지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간에 그에 대한 입장이 명료하게 정리가 덜 된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은 그런 방향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논쟁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리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각각 중도를 다 지향한다면 두 당은 뭐가 다르지? 둘 다 어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통상적인 진보 정당과는 다른 정당들이죠. 상대적인 보수 정당에 들어가지만은 상대적인 보수 정당이면서도 더 개혁적이거나 더 서민 어떤 지향적이거나 한 것이
상대적인 개혁성이나 상대적인 진보성이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수소트램 1호선 사업이 굉장히 큰 이슈이고 갈등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뭐-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오늘까지 나온 뉴스로는 31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김상욱 시장에게 어떤 조언을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울산 시민이 아닌 입장에서 그거를 조언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견과 재정적인 객관적인 합리성 두 개를 잘 조화하셔서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는 게 좋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이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최근에는 얘기하는 수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수결 또는 찬반을 손을 드는 방식은 지내놓고 나면 조금 깊이가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바뀌기도 한다는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공론화나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좋고 아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는 네. 자, 그리고 이왕에 모셨으니까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울산이 청년 인구들이 정착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인구 유출률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게 우리 모두의 제일 큰 고민이죠. 이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이죠.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역대 정부가 가졌는데 다른 정부는 고민만 하고 특별한 걸 안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달리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도 사실 경기도 아래로 안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내려갑시다. 내려가시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선은 먹거리부터 그럼요. 정착을 네. 그리고 해보겠다. 나머지가 결혼해서 살고 이러려면 집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젊은 세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네. 근데 그 모든 실마리는 일자리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산업 지도의 대개편과 이동을 하고 거기에 문화와 의료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제일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 전략 중에 역대 다른 정부와 결정적인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울산 시민들께도 한 말씀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계의 눈으로 볼 때나 또 객관적 지표로 볼 때나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남은 4년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면 집권당이 안정돼야 되니까 집권당을 안정적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과반수를 만드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당대표를 또 뽑는 것이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